애니메이션 할 때 꼭 위치를 XY 위치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if로 해가지고 지금 뭐 위로 올라가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로 좌표를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해서 if로 해서 스위치나 if로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 자체에 이게 패턴이라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요, 그냥 변수로 그냥 세팅하는 게 좋거든요. 변수 조작을 해가지고 출력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진행 만드는 건 진행형. 그러니까 어떤 변수 수치를 이렇게 조절하고 한쪽에서는 그 변수 수치를 갖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A 플러스 1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변수 진행. 근데 꼭 A 플러스 1 한다고 출력하는 로직에도 A 플러스 1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대로 올라가고 출력할 때 이 수를 또 다르게 생각하면 돼요. 이 수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사이클용은요, 퍼센트 고정해서 하시잖아요. 5로 퍼센트 하면 5로 나누는 게 나머지잖아요. 0, 1, 2, 3, 4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5로 항상 퍼센트 해놓고 계속 돌려가면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반짝거린다든지 뭐 어떤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할 때는 퍼센트 하기도 하고,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이니까 나머지 연산은 나누기 연산보다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딱 그 수만 딱 맞췄다면, 요리도 맞춰라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밴드 연산 해가지고 절삭을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다음 거는 이제 왕복형인데, 왕복형은 뭐냐면 사이클형 A를 사용해요. 사이클형을 한쪽에 A를 돌리고요. A에 돌렸는데 B는 퍼센테이지잖아. B의 절반을 해가지고 A를 하면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B가 10이잖아요. 0에서 9까지잖아요. 0에서 9까지죠? 0에서 9까지인데 B의 절반이 뭐예요? 10의 절반이 5죠. 5죠. 그러면 0하고 9가 들어가고 5를 빼잖아요. 0에서 5를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9에서 5를 빼면 4죠. 그래서 ABS 하면 마이너스 없어지잖아요. 아까 5였고 마이너스 5였고 4죠. 마이너스 5에서 4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저기 뭐야, 저 9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5, 4, 3, 2, 1, 0, 1, 2, 3, 4, 5 사이클 돌 수 있죠. 이렇게 사이클에 왕복이 될 수 있죠. 왕복. 갔다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왕복.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를 반대로 두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나중에 구사하기 위해서 판단할 변수를. 그 다음에 발산형은 뭐냐면요, 이게 어떤 쪽으로 갈 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강하게 갈 때, 그럼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제곱을 다시 뭐 곱하기 나누기 식으로 해가지고요, 좀 이제 너무 이거 심하다 그러면 좀 약간 족절해주고 손 키워주고, 그래서 움직임의 발산식으로 팍 움직이게 되고, 수렴형은 뭐냐면 어떤 수렴이냐면, 제가 좀 화면 스크롤에 잘 쓴 건데요, 이 위치 화면 포인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야 될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일 수도 있겠고 XY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반씩 가는 거예요. 반씩.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을 쓰거나 움직임을 쓰거나 키보드를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이거는 약간 좀 제가 예전에 주장했던 건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도 좀 좋은 요인이 좀 플러스된 게임에서 좋은 요인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 뭐가 되냐면요, 키를 눌렀을 때 모듈이 많아가지고 키 반응이 예를 들면 좀 늦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게임 자체가.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연상이 앞쪽 연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야구공을 던졌는데 여기서 팡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야구공을 어느 정도 시간에 던졌을 거라는 연상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화면을 봤는데, 화면에서 얘가 처음에 이만큼 반을 와서 화면 안으로 진입을 했죠. 반을 와서 화면에 진입하고 마지막에 반씩 절반씩 하니까 반을 움직인 다음에 조금씩 가죠. 탕탕탕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키를 눌렀을 때 조금 늦어도 그러니까 반씩 와서 반반반 하니까 딱 순간적으로 이게 프레임을 딱 놓치게 되니까 딱 마지막에 봤던 거는 좀 느리잖아요. 느리게 싹 움직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엄청 빠르잖아요. 2배씩이니까 2배씩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딱 봤을 때는 키를 눌렀을 때 빨리 반응을 하긴 했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좋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데,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고, 그냥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C에서 절반 나누면 되죠. 절반 나누면 되고, 근데 좀 이게 너무 빠르다. 좀 조정하고 싶다. A는 놔두고 C 곱하기 2 하면 뭔가가 3개가 있는 거죠. 뭔가 3개 있고 나누기 4.
그렇게 하면 좀 더 빠르거나 좀 더 느리게 조절을 가능합니다. 난수 기획형은 뭐냐면요, 저 A%B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공식이 나름대로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난수를 쓰는 거예요. 난수를 써서 다시 A를 바꿔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대로, 이거 지금 예제인데, 이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 2, 플러스 1이잖아요. 1, 2, 3, 4, 5666, 5667, 24, 25, 26, 27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뭐 화면상에 이런 거 구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거라든지 그런 그 응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난수 사용은요, 난수 아시잖아요. 난수 사용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난수를 그냥 함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간단해요. 저 카페 지금 코드 스터디에서도 지금 이번 주 스터디 주제는 난수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난수 함수. 그러니까 랜덤 함수를 만드는 거 구현해 보는 건데, 직접 이게 난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함수를 만들어 놓고 초기화를 항상 똑같은 값으로 하면 똑같은 값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진짜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화를 시간으로 하잖아요. 편 시간, 이런 시간에 시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으로 초기화를 하지 말고 그 실제로 그냥 수를 쓰는 거 1, 2, 3, 4 이래서 수를 쓰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이 난수를 딴 애가 안 쓰면 이 함수를, 그러면 어떤 걸 구현할 수 있냐면, 맵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없어도 돼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AI만 하나 짜놓고 난수 발생기로 해서 값을 매겨가지고 들어오면요, 이 맵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돼요. 600개, 700개, 800개 되는 맵이요, 하나도 정보가 없어도 돼요. AI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게임을 알고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획자한테 만들어서 하나 넘겨줘요. 그래서 당신이 난수를 써서 맵을 한번 보시라고. 맵을 보시고 적절한 거에 난수번호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런 맵에 이런 배치가 딱 괜찮다 그러면 이게 맵이 번호가 204네. 204만 프로한테 알려주면 204라는 키만 있으면요, 맵이 생겨요,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줄이는 거죠. AI를 좀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인데, 발생 기능 출력 세 가지. 이거 다들 좀 아시는 건데, 발생 뭐냐면 키 입력 같은 거, 그럼 키 입력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고, 진행은 뭐냐면 런 함수나 이런 것처럼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애니메이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매번 불려지는 거, 프레임마다. 그다음 출력 부분이 화면 출력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나 발생시키면 아까 앞쪽에서 나왔는데, 애니메이션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1이라는 걸로 식별을 하고, 움직였을 때는 0에서 뭐 무한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처음에 -1로 초기화가 딱 돼 있으면 안 움직이고 있거나 등장을 안 해요, 애니메이션이. 그러다가 키를 하나 딱 입력해요. 그럼 0으로 딱 세팅하는 순간 이 진행이 매번 불려지기 때문에 막 돌아가요. 0으로 만드는 순간. 그러면 갑자기 0으로 키를 만드는 순간 등장을 하는 거죠. 등장하면서 자기 식대로 진행해서 바꾸죠. 막 움직여요. 이 움직이는 게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변수 조작만 하고 있죠, 지금. 변수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출력 루틴에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치로 쓸 건지, 이걸 그림의 번호로 쓸 건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작을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게 이제 좀 유리하다라는 발상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클리핑적인 발상인데, 클리핑의 정의죠. 그냥 계산해가지고 출력해야 될 영역을 미리 줄여놓고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클리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화면 복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리 복원을 하고 하겠다. 백업 원래는 그 PC까지 다 한 건데요. 백업 클리핑이 있는데 다 모바일은 백업버죠. 백업버 방식으로 버퍼 하나 더 만들어놨죠. 클리핑은 백업버 하게 되면 이제 LCD가 같은 공간에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다 완성해서 LCD에 복사하죠. 왜 그러냐면 화면에 그냥 바로 찍어주게 되면 화면 찍어주는 이 이미지 뒷장도 보게 되죠. 그림을 막 그리는 중간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완성하는 건데, 이제 클리핑 처리하기 적합한 방식이에요. 백업 방식은. 방식이고, 클리핑 방식은요, LCD 이 비디오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LCD에 출력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2개가 있어서 이 비디오 포인터를 그냥 왔다 갔다 바꾸면서 전체를 구성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르긴 빠른데 클리핑 처리를 할 경우는 이게 더 빨라요. 백업보다. 근데 클리핑 처리를 안 하면요, 이게 클리핑 처리를 하기가 복잡하죠.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거에 클리핑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더 안 좋아요. 클리핑 처리를 자기가 할 경우. 클리핑 처리를 하게 되면요, 지금 제가 데이터는 없는데 예전에 엠드림 했을 때 이제 이것저것 샘플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도 한 1000번, 2000번, 몇천 번 돌려가지고 샘플을 해봤는데 아주 느린 폰이나 이런 폰도 클리핑 처리해가지고 게임을 잘만 구성하면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옵니다. 이제 게임을 이제 잘 구성해야죠,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버퍼 출력, 그러니까 백버퍼에 한번 출력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LCD 출력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둘 다 클리핑을 할 요소가 있어요. 이것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이라는 요소가 나오죠. 그 클리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왜냐면 그냥 보통 생각하시는 경우는 보통 이 게임은 그게 가장 적합한데, 이미지 이렇게 출력해갖고 움직였던 이미지를 예전 이미지를 갖다가 배경으로 지우잖아요. 배경으로 복원하고 또 다시 찍어준대요. 그게 이제 괜찮은데, 이미지가 되게 많거나 배경이 하나로 구성되기 힘든 경우, 배경이 막 되게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개 한 개를 배경으로 복원하면요, 복원하는 이 개수가 많으면 속도도 더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많은 그것보다 영역 다 합집합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제 쓰는 건데요. 하나 쓰는 거고, 또 교집합으로 하는 친구는 이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출력을 할 때 그 세클립 하잖아요. 세클립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세클립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화면 사이즈만큼 돼 있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화면을 구성하다가 이 어떤 윈도우 안에 뭔가 윈도우나 메뉴 안에 이 안에 그림을 또 그려야 돼요. 그럴 경우가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클리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좌표하고 그 다음에 새로 세클립을 한다. 코드상에 사는 거 세클립 할 때 여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하면 교집합돼서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죠. 더 작은 영역 들어가서 교집합하고, 그 다음에 스택식이니까 자기 이전에 클리핑했던 그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는 스택으로 한 스택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리스토어 해가지고 세클립 했던 거를 그 이전으로 한 회를 돌리려고 하면 리스토어 하게 되면 다시 스택이 거꾸로 탁 오면서 예전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상에서 그림 그리는 모듈상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실 때 위에 세클립에서 아래 막 그리고 리스토어 하면 다시 세클립에서 그리고 복원되고, 세클립에서 그리고 복원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클리핑을 중간중간 하실 때 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끼거든요. 성가시는 다. 그래서 이제 if로 해서 출력할 거를 판단하는 것보다 출력을 다 하되 클리핑을 걸고 출력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클리핑을 안 하는 거보다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클리핑 안 하고 if로 출력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건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이미지는요 내부적으로 클리핑을 하고 들어가요. 어차피 왜 하고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면요, 이게 LCD예요. 보이시죠? LCD인데 이미지를 뿌릴 때 이런 식으로 뿌릴 수 있잖아요, 이미지를. 근데 메모리는 사실 선이거든요. 메모리는 일자예요. 면이 아니에요. 메모리. 모든 이미지가 위에 비트면이 좀 거꾸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 메모리 번지, 다음 번지는 여기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미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뿌리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원래는 클리핑을 만약에 안 한다, 원래 시스템에서 클리핑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요 다음 위치는요, 한 픽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출력이 이렇게 돼야 돼요. 클리핑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 메모리 침범으로 뽕나죠. 이것도 그렇고, 부분 메모리, 다른 메모리가 있을 테니까 메모리 침범으로 뽕나면 클리핑을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이렉트X에도 블리트 패스트 해가지고 클리핑을 안 하는 게 있고, 보통 블리트하면 클리핑을 해요. 클리핑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클리핑을 한번 해요. 계산을 합집합, 교집합 계산을 한번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모든 이미지는 출력될 때
LCD 화면 사이즈나 지금 현재 클리핑에 맞춰서 클리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할 계산, 교집할 계산인데 그 영역을 클리핑 원래 할 계산 영역을 줄여놓는 거죠. 그러면 if 계산하고 이런 거 더 들어가는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클리핑 하는 루틴 상에서 자동으로 줄여져서 요것만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이제 하고 들어가고 리스토어 하고 들어가고 이게 이제 유리합니다. 좀 생각하고. 예, 다음. 화면 요소를 부를 때 뭐가 있냐면 통작식 배경이자 뒤에 이제 배경을 갖다가 다 부어서 하나로 배경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리핑하기 되게 편하죠. 그냥 배경 하나니까 원래 그림으로 출력됐던 이거만큼 그냥 복원하면 되죠. 배경으로 복원하면 되는 거고 구성식 배경 보면 배경 자체가 뭐 레이어가 많거나 뭐 해거나 해가지고 막 배경이 매번 움직여요. 그런데 막 앞뒤라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깔려요.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그러면 통작식으로 매번 꽂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력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해요. 하나씩 하는데 출력을 하기 전에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클리핑이에요. 클리핑 안 하면 그냥 다 출력하면 돼요. 처음에서 끝까지 다 출력하면 되는데 클리핑을 이제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배경을 복원해야 되잖아요. 원래 배경을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하는 루틴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이렇게 그 배경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런 경우 두 번째 구성식 배경 같은 경우는요. 배경을 한 번 그릴 때 그리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많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4번 출력했을 경우에 4번을 프레임으로 돌면서 복원을 다 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아무리 클리핑 해가지고 이렇게 한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는 루틴이 있고 그 그림 루틴이 있다는 말은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또 계산도 있고 이거를 4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거 4개 출력했던 영역이 있으면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합집합 걸어서 이걸 알고 있다가 다음 턴에 이 합집합 영역을 복원 한번 하고 들어가면 4번 할 필요는 없죠. 어떤 이런 특별한 경우나 이런 거는 좀 더 빠른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클리핑을 필요로 하고요. 부정식 배경은. 그다음에 부정 요소는 이제 캐릭터가 앞쪽에 오거나 아니면 지 자체가 캐릭터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배경같이 배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배경같이 그냥 그 자리에 위치하는 건데요.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되게 좋죠. 클리핑하면 되게 좋죠. 그러니까 클리핑 상관없이 클리핑 걸고 그냥 출력하면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요소, 고정 요소 같은 거는 앞에 둬도 별로 클리핑 처리를 복원식으로 처리할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문제가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가 이제 일반적 캐릭터 그런 거죠. 그래서 백버퍼 출력, LCD 출력 아까 두 번이 나눠져 있죠. 두 번의 클리핑을 할 수가 있죠. 백버퍼 출력에는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개개의 오브젝트 영역으로 4번 이렇게 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복원은 그렸던 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합집합을 해가지고 한 번 딱 복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LCD 출력할 때도 클리핑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좀 잘만 하면 속도를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복원된 총 영역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배경은요 한 개씩 이렇게 출력하면 LCD를 한 개씩 출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깜빡거리는 요소가 생겨요. 특히 두 배경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이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배경은 어쩔 수 없이 배경이라는 LCD 출력할 때 어쩔 수 없이 모아야 돼요. 클리핑할 때. 그러니까 실제 현재 출력한 영역을 다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캐릭터가 지금 그래서 이 캐릭터가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가면 앞에 거를 지우고 복원을 하고 얘를 출력해야 되죠. 그러면 이
이전에 여기 있었으니까 LCD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것만 출력하면 안 돼요. LCD 출력할 때 요것만 출력하면 앞에 LCD 이 부분 복원 안 됐으니까 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지운 것도 복원해야 되니까 두 개를 합집합을 걸어야 되죠. 요만큼을 LCD에 출력해야 돼요. 합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합집합, 교집합은 아시잖아요. 저 이거 A는 해가지고 맥스 민 식으로 해가지고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복원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가 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5개가 있어도 이렇게 5개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5개 해서 이렇게 복원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CD 출력할 때 LCD도 나는 딱 그 영역만 다 하겠다. 그런 이제 클리핑을 하시려면요. 여기서 합집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어차피 합집합 계산 영역을 옛날 합집합, 이번 합집합, 이걸 다시 합집합 이렇게 계산할 거면 요 식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집합 된 결과를 두 개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합집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다음 있는데요. 이건 큰 내용 없어요. 다 지금 이거 말고 노트 GW84인데요. 잠깐 이거 하고 빨리 넘어가서 이건 이제 메모리를 아껴 쓸 건데 폰트 쇼팅하고 배열 차수를 줄이고 2차, 3차 결과가 좀 할당할 필요가 있다면 직접 계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변수인데 이게 다른 변수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계산이 필요한 그런 집단이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계산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메모리 아끼는 거. 공용 메모리 사용은 뭐냐면 이제 메모리 잡지 말고 하나를 그냥 잡아가지고 이걸 자기가 관리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RTLT인데요. RTLT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거 뭐 어디서 가져온 이름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만든 건데요. 리얼타임 로딩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로딩 할 때는 로딩하는 거는 출력 시 바로 로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이게 출력할 때마다 느려지는 게 아닌가. 근데 출력할 때 로딩하는 거는요 풀지는 않아요. 푸는 건 또 다른 if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로딩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로딩을 하는 절차가 없어요. 게임 모드가 전환할 때 로딩을 안 해요. 진짜 발상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게임 모드 전환할 때 로딩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뒤에 그 모듈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그림이 새로 나오면 로딩을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게임 모드에서 인트로 모드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가 이제 다음 모드로 넘어가서 게임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로딩 해야 될 게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많아지면 로딩 하는 중간에 화면이 보이진 않죠. 로딩이 그 위에 인팅이 있으니까 다 끝나면 화면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게임 모드 전할 때 검은색 한번 칠하고 그냥 출력 루틴 돌아버리면 검은색 이후에 그냥 기다렸다가 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를 가져오게 되고 근데 첫 화면에 모든 이미지가 다 없을 수도 있죠. 게임에 하면 다른 캐릭터가 걸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걸어오는 건 뭐냐면 슬립 대신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슬립을 하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스레드를 하나 돌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로딩하는 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새로운 애들이 막 들어오면요 로딩을 계속 하게 돼요. 로딩을 계속 하고 한번 로딩하는 건 안 없어져요. 그럼 언제 없애느냐? 메모리가 막 차잖아요. 그러면 자기 메모리 한계가 있어요. 메모리는요 아껴서 사용해야 될 거는 메모리가 사실 부족할 경우에 게임이 너무 커서 그렇고 사실 메모리가 아껴 쓸 필요 없어요. 메모리가 넘치지만 않으면 아껴 쓸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남거나 안 남거나 상관없거든요. 괜히 많이 남겨둘 필요 없어요. 많이 자기 메모리 가지고 있는 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여유 공간 정도를 침범할 정도로 지금 현재 메모리 로딩이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오래된 것부터잖아요. 메모리 부족, 오래된 것부터 삭제. 근데 오래된 것부터를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캐릭터를 출력할 때, 화면을 출력할 때 현재 시간, 현재 프레임, 아까 게임 프레임 말씀드렸죠? 현재 게임 프레임을 하나를 기록해놔요.
출력할 때마다 기록해놔요. 그러면 게임 프레임은 1, 2, 3, 4, 5, 6, 7, 8 돼 있는데 어떤 캐릭터가 3번 프레임까지는 등장을 했어요. 4번 프레임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A 변수에는 1, 2, 3까지 기록돼 있죠. 4는 없잖아요. 게임 프레임은 4, 5, 6, 7, 8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메모리 부족한 시점이 와요. if로 검사했더니 이제 삭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삭제를 할 때 이 숫자가 작은 것부터 삭제하면 되죠. 그럼 뭐 출력을 오랫동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화면상에서는 필요 없는 요소죠. 필요 없는 요소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느린 폰에서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화면 구성은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린 폰에서 캐릭터 막 200명, 300명 다른 캐릭터랑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메모리 다 로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요. 느려서 게임 못하죠. 게임 못하는데 출력은 돼요. 왜냐면 출력을 한 루틴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로딩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메모리 부족해져서 또 얘를 지우고 구성하니까 출력은 다 돼요. 무조건. 근데 느려서 못하죠. 네. 그런 또 이제 그게 있고요. 장점이고 느리다 보니까 말을 해줄 수 있죠. 아 이거 느려서 좀 해야 되겠네. 말을 해줄 수 있죠. 이제 이것이 메모리 판단하고 자율성 부분하고 이게 일단 모듈 이미지를 자기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발생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관련 자료 시연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 초에 잠깐 하겠습니다. 50분이니까 10분 씻고 4시부터 시작할게요. 압축하고 암호화는 실제로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새로 만든 압축이고 새로 만든 암호화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건 아니에요. CW83인데요. 잠깐 제가 그 이론적인 그거를 갖다가 대충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압축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LZ77 압축가 있고 아까 허브마트리 압축이 있거든요. 압축은 두 가지인데 방식은 그러니까 발상만 들으시면 저도 그거를 이제 보고 이것저것 해서 발상을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새로 만든 건데 발상을 아시면요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LZ77은요 이따만한 뭔가 공간이 하나가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빈 공간이 하나 있고 그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건 1, 3, 2, 4 뭐뭐해서 나중에 1, 3, 2, 4 또 나왔어요. 또 나오면요 자기가 앞에 거를 이렇게 변환한 거를 갖다가 여기 다 기록을 해요. 순서대로 다 기록을 하고 또 넣으면 여기서 기록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대로 스택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해요. Q라고 해야 되나? 위치를 바꿔서 들어가니까 Q네요. Q 앞에 게 뒤에 거 이렇게 밀려서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방식으로 메모리 잡아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압축을 할 때의 방식이에요. 압축할 때 1, 3, 2, 4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위치로부터 앞쪽으로 얼마가 떨어져 있다. 거기서 4바이트를 복사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게 압축이 됐고 이게 압축이 뭐 얼마나 높겠나 하는데요. 이미지나 이런 거는 이런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압축이 되게 잘 됩니다. 두 개를 찾아내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바이트를 쓸 걸 1바이트를 쓰면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모이면 50%잖아요. 압축이. 근데 뭐 4개를 할 걸 갖다가 1개를 하면 75%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0이나 이런 이미지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집 압축 같은 거 보면 막 말도 안 되게 뭐 이미지 이따만큼 있는데 압축은 90몇 %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초반에 브루 하실 때 사람들이 회사마다 다 압축을 많이 장려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압축하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근데 압축을 못하게 되면 브루는 비트맵이니까 압축을 못하게 되면 엄청 늘어나는 거죠. 막 90몇 % 늘어나니까 이 용량 거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용량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축하면 그러면 압축을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17, 4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쓰면 이 2바이트 썼는데 4바이트 해결된 거죠. 앞에서 참고해서 갖고 와. 또 앞에서 참고해서 갖고 와. 그런데 이게 파일이 끝이잖아요. 이게 파일이 끝이니까 이 앞은 참고할 수가 없어요. 참고할 수가 없으니까 파일이 작으면요. 참고할 이 범위가 좁아지니까 압축률이 떨어져요. 떨어질 거고 허프만 트리 방식은요. 이런 방식이에요. 허프만 트리 방식은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렇게 쭉 봤을 때 1, 2, 3, 4, 5, 6, 7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1바이트로 봤을 때 1이 몇 개가 나왔냐, 2가 몇 개 나왔냐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면 숫자를 보니까 뭐 5, 6개 다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안 나올 확률이 좀 많은 그림들이나 이미지도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은 한 개도 안 나왔다. 3은 2는 얼마 나왔다. 3은 50개 나왔다. 뭐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빈도가 나오죠. 빈도가 나오면요. 빈도대로 트리를 하나 구성을 해요. 빈도대로 트리를 이렇게 하나를 구성해요. 이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빈도 수대로 아까 3이 50개 나왔죠. 4 그다음에 6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도대로 이렇게 수를 배열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3을 써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비트맵에 3을 써야 되는 내용은 3을 안 쓰는 거예요. 3을 안 쓰고 예를 들면 딱 비트 그러니까 이게 0 이쪽으로 하면 0이고 0이면 이 숫자를 지칭할 때는 0, 0, 0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숫자를 지칭할 때는 0, 1,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비트를 딱 지칭을 딱 해놔요. 지칭을 딱 해놓으면 어떻게 기억 안 나는데 지칭을 해놓으면 비트가 3개니까 3비트잖아요. 3비트, 1비트잖아요. 그 다음 빈도가 잘 나오는 거는 1비트만 표현해 1비트짜리였나? 3비트짜리부터 해가시는데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건데 위쪽에 있기 때문에 0, 1, 0, 1 이런 식으로 있으면 몇 개 안 써도 되죠. 0, 1, 0, 1, 0, 0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8바이트짜리를 그러니까 3비트로 하는 거예요. 퍼포먼트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줄이는데 이것도 되게 잘 줄여져요. 잘 줄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이는 거에 문제점은 뭐냐면 비트 연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비트 연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리죠. 근데 LZ77은 이쪽으로 가서 이만큼을 복사하니까 아까 어레이카피처럼 복사를 하면 돼요. 복사하면 되니까 이거 빠르죠. 그래서 GW84는요 이게 8비트, 4비트를 쓰는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치는 8비트로 표현하고요. 위치는 8비트, 4비트. LZ77하고 유사한 알고리즘인데 8비트, 4비트를 해가지고 이게 위치를 알려주고 이게 길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8, 4 하면 1.5바이트죠. 그러니까 홀짝을 만들어가지고요. 8, 4, 4, 8, 8, 4, 4, 8 이렇게 해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위치 길이 아까 무슨 말이냐면 1, 2, 3, 4가 있고 여기 1, 2, 3, 4가 있으면 앞쪽에 이 위치에 4만큼 복사해라. 그게 위치 길이. 이거를 이제 8비트, 4비트를 쓴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2바이트, 2바이트를 쓰거든요. 3은 2768 대응되고 2바이트, 2바이트 쓰면 4바이트잖아요. 2바이트 32,768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앞쪽 위치가 32,768 이렇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파일이 무슨 32,768이나 참조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파일 하나의 크기가 32K가 잘 없죠. 작은 파일은.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위치 길이를 좀 숫자를 줄인 겁니다. 줄이고 또 어떤 식의 발생이냐면 위치를 줄였는데 256밖에 참조를 못 하잖아요. 더 참조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더 참조해야 될 경우는 그걸요. 이 위치에서 255나 256 값이 나오면 이게 위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 4, 레벨 5, 레벨 6단계 길이 식으로 해가지고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길이나 위치가 FF 들어오면 이게 하나 더 확장되고 원래 더 확장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막아주는 거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질 때, 그래서 이제 1.5바이트인데 확장해서 2.5바이트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는 이제 15바이트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15바이트가 나왔을 경우는 이 바이트에서 90% 압축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압축률이죠. 그러니까 최저가 25, 최고가 90,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압축됐던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압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복 수열 압축은 뭐냐면요, 이걸 하니까요, 이것만 해서 모듈을 하면 엄청 모듈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구성할 수 있는데, 근데 압축률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엄청 압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압축 모듈은 집이나 RAR 뭐 이런 모든 압축 모듈이 여러 가지를 포함해요. 골라서 쓰거든요. 골라서 쓰는데, 그래서 제가 골라서 쓰는 거는 반복 수열 압축 구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0으로 100번이다. 그러면 0, 100이라면 100바이트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바이트를 원래 써야 될 걸 2바이트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압축이 얼마나 돼요? 96%? 그렇죠. 압축이 되죠. 100하면. 그래서 압축이 되고, 상승 수열은 뭐냐면 4비트를 봤을 때 위쪽 비트가 똑같고 아래쪽 비트만 다른 경우, 위쪽 비트는 똑같고 아래쪽 비트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또 하는 게 제가 압축이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상법이라고 하죠. 발상을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셔도 되는데 또 직접 만드셔도 되고 이런 거. 베타 상승은 뭐냐면 도저히 이것저것 다 해도 압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압축을 한 게 더 문제가 있거나 압축을 못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까 비압축 구간처럼 비압축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압축을 하면 더 늘어나. 그런 거는 비압축 구간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구간이 나오면 압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막아요. 압축을 두 번 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이런 거 많고, 집은 연장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집이나 이런 압축은요, 압축률이 일반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돌렸을 경우에 한 90에서 95%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80에서 85%잘 되면 90% 이 정도로 돼요. 압축률은 이거의 압축률은. 근데 압축률은 좀 떨어지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모바일 이미지 같이 작은 이미지는 압축이 더 좋아요. 오히려 작은 이미지 단위로 압축할 때. 그래서 자바 지금 설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바는 자로 그냥 압축하지 마세요. 자로 압축되는 거 같잖아요. 자바는. 그래서 블루나 다른 위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피나 뭐 이런 다른 일반 자료를 쓰는 경우에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프로그램을 갖다가 압축을 이렇게 CW 파일을 빈 거죠. 시구들이 밖에 안 돼요. 다른 거 맞추고. 이게 왜 압축이 안 되냐면 이 이미지 툴 안에 쓰이는 리소스가 다 PNG거든요. 그래서 압축이 좀 안 돼요. 시간 좀잘 된 거는 뭐 80에서 85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압축된 자료고요. 다시 압축 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프로그램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이제 아까 빌드 용세서잖아요. 용세서를 만들어요. 압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세서를 만들어요. 한 개 한 개 다. 이렇게 아까 속도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원래 인코딩 속도가 상관없는데 제가 다 이걸 기록을 시켜가지고 이거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총 이제 GW84는 이만큼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만큼의 압축 되더라. 반복 수율은 좀 맞추고 있어요. 좀 이거는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맞추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만큼 깎아 먹더라.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참 하시면 암호화는 과감히 스킵하죠. 제가 이게 소스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해시 말씀드렸죠. 꼬아가지고 마지막에 쓰레기값 비싼 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뭔가 되더라. 해시 관련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계산이 이제 서로 다른데요.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의 데이터로 그걸 다시 꼬고 해요. 그래서 암호화가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드는 공식이 없으면요 거의 풀 수 없어요. 이 암호화된 자료를. 근데 자료를 풀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해시 테이블이라고 테이블 그냥 배열 1바이트짜리 배열 256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가 다시 원본값을 하는 건데 그 압축을 풀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바로 배열에다 수를 넣어서 다시 가져오고 수를 넣어서 가져가면 5번이 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인코드 디코드 간단하죠. 인코드 디코드 간단하고 크리에이트 간단하죠. 그런 방식이고 과감히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툴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폰트 DB82인데 DB82가 뭐죠? DB82 이게 딴 툴에 비해서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까 근본적으로 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 툴, 이미지 사운드만 있으면 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수치 데이터나 뭐나 이런 기획자가 기획서를 통해서 기획 문서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문서 다 받아쓰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복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획자가 프로그램 모르는 경우는 도저히 프로그램을 넣을 수 없는 상태로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자랑하는 오픈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카시안 RPC에서 자료인데 그냥 마음대로 쓴 건 아니고 협찬받아서 썼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자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획자가 이제 이렇게 다 수치를 넣는 거죠. 또 볼까요? 2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넣어놔요. 다 넣어가지고 이게 테이블이니까 이런 방식이 서로 약속이 될 거 아니에요. 아, 2바이트 다음에 2바이트는 뭐다? 무슨 뜻이다? 그러면 이제 쫙 배열을 뉴에서 구성한 다음에 쫙 읽어드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획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트 단위까지 다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된 이 데이터 내에서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엔진화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 잡혀갖고 데이터들이 쫙 바깥으로 나가니까 게임에 관련된 실제 이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 엔진에는 그 수치만 없는 거예요. 다 바깥으로 끄집어 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잠깐 설명드리면 캐릭터 테이블 이 테이블 자체 하나 그리고 이거 지금 체크 두 개 돼 있죠? 체크 두 개 돼 있는 거랑 여기 두 개 돼 있는 걸로 잠깐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기 위해서 눌러보지 않아도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됐다 풀어진다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 ID라는 테이블 번호를 넣을 수 있고요. 압축 여부를 넣을 수 있고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테이블 자체. GW84로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버전에 이거 웹툴이 하나 있긴 한데요. 라인베이스에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집 형식으로 압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고 이 테이블 하나를 이게 레코드 필드 단위에서 DB의 필드 단위에서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함수 필드 넘버를 필드 그 다음에 이 플래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이제 설명에 테이블을 추가를 해요. 하나 추가하고 필드 추가하죠. 추가하면 필드가 정수형으로 되는데요. 형은 어떤 게 있냐면 정수, 스트링, 그 다음에 15포인트 배열, 블랙, 치, 사이즈
네 개만 되죠. 4바이트로 고정이 되거든요. 유동식으로 한다. 유동식으로 하면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이제 사이즈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이즈 필드에서 2바이트 아니면 제일 2바이트 앞에 사이즈를 알려주는 거를 다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6이라는 그 2바이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링하고 16캔수 배열은 16캔수 배열을 쓰는 건데요. 스트링하고 16캔수 배열은 유동식으로 사이즈 필드 넣어서 했을 경우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딱 파일 가져올 수도 있어요. 16캔수니까 아무거나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소스 이런 거를 여기서 아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파일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파일로 통합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쓰고 레코드 추가하면 뭐 추가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위아래 바꾸는 건요. 이건 위아래 키 거예요. 위아래 키 하는 거 코맨드. 아, 코맨드가 아니고 케이블이 없구나. 케이블이 하나밖에 없구나. 위아래 키 하는 거. 예. 위아래 키 되고, 그것도 선택을 해가지고요. 아, 지금 빨간색이 선택된 거예요. 이게 자국하면 됐어요. 예, 바뀌어지고, 이 하나도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마우스가 위치한 거에서 이 반짝이잖아요. 그 위아래에 보세요. 예. 그러니까 위아래가 좀 바뀌긴 해요. 그리고 다시 오픈하기 전에 정주행 있고 스트링 있고 신규 되어 있어요. 플래그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재밌는 건데 실제로 사람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는 0, 1, 2, 3, 4 이렇게 놓고 의미를 부여해요. 0, 불, 이런 물, 뭐 전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물, 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실제 데이터는 0, 1, 2, 3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0, 1, 2, 3, 4 쓰게 되면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보는 사람, 이거 왼쪽 있는 사람이. 그래서 물, 불을 이렇게 그냥 씁니다. 이건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그러면 물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0이 들어가요. 데이터가 4바이트짜리 0이 들어가요. 0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플래그인데 이게 플래그 그룹이고 플래그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걸 할 수 있어요. 카샨이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이용해서 스토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RPG 같은 경우에 스토리 라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분기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 산에서 할아버지를 만난다거라는 뭐가 이렇게 플래그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플래그가 있잖아요. 그러면 딴 쪽에서 자료를 생성할 때 얘가 실행될 조건 해가지고 산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는가 조건을 이루하고 뒤에 막 내용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스토리 분기를 하는 거를 이 파일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분기된 스토리나 이런 그 시나리오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래그 위치 XY죠. XY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넣을 수가 있고, MF 스트링이 뭐냐면 MF가 밀리언 페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100만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조합 폰트, 이제 제가 쓰는 조합 폰트의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조합 폰트 아시죠? 조합 폰트 잘 모르시는 이미지 조합 폰트 보통 쓰는데 완성형 조합형이 아니고 조합 폰트인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 걸 구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성하는데, 그림으로 한 걸 구성하고 그 그림은 느낌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글자의 느낌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쓰는데 그게 이제 이건 빌드 명세가 안 나는 거야. 이 적혀있는 그대로 바이트가 계속 써지는 식이에요. 그리고 자, 폰트 툴 들어가는데요. 잠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걸 말씀드릴게요. 폰트 툴에서 지시하는 게 있다.
이게 두 배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폰트 툴에 나중에 가면요. 두 배 렌더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두 배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림판에서 그냥 두 배를 늘리게 되면 계단 현상이 나잖아요. 이렇게 계단 현상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고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대신에 새로운 색을 안 쓰고요. 그러니까 안티얼라이싱이 아니에요. 그냥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의 상태를 자기가 판단해서. 안티얼라이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미지 색을 자기가 알맞게 만들어놨는데 안티얼라이싱 하면서 새로운 색을 쓰게 되면 이미지 깨져버리잖아요. 모바일인데. 그래서 주변 렌더링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림도 지금 360개 있는데 이게 그림. 더블 렌더링. 그래서 일반 렌더링보다 비행기가 118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비교가 잘 되시니까 이거랑 요거 있죠? 이거를 그냥 한번 보여줘. 외래랑 그 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빌드 있던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거 오는 거죠. 저게 4배 했으니까 이건 8배겠죠. 자, 보시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하나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맵 같은 거는 또 좀 더 잘 돼요. 이게 이런 하면서 좀 약간 좀 니글니글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건 그래픽 디자이너가 수정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괜찮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LCD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폰이 커지지 않잖아요. 폰은 작으니까 LCD가 조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픽셀이 조밀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딱 2배만 돼요. 이거는 왜 딱 2배만 되냐면 딴 것들은 이제 사이징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240, 320 같이 2배로 이렇게 된 거는 이미지 위치 정도로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너무 허전해서 다시 다 그려줘야 되는데 다시 다 그려주고 프롬에서 다시 다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2배로 하게 되면 좌표를요 출력할 때도 그 로직을 똑같이 써도 돼요. 똑같이 써도 출력할 때 Shift 1 해가지고 L Shift 1 해버려요. 출력 다 해버리면요 위치 그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21,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다 로직 계산하고 출력만 딱 하면 2배로 똑같이 출력이 돼요. 로직에 손상이 없이. 그래서 딱 2배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폰트를 하겠습니다. 폰트를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실 때 이거 한번 보시는데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차기작이에요. 툴 차기작이에요. 4개.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해서 기획 단계까지만 좀 해놓는 것들이에요. 두 배 숫자도 되거든요. 이것도 2배 숫자 되고 이게 2배 렌더링도 있어요. 근데 2배 렌더링은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2배 렌더링 해놓고 글자를 조금씩 보정해 나가시면 괜찮아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글자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글자가 제대로 내가 의도하는 글자들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기억을 갖고 싶어요. 기억. 이게 어떤 식으로 저는 권장하냐면 포토샵에서 자기가 컨셉을 하나 잡아요. 포토샵을 열고 폰트를 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생물체 뭐 컨셉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들을 관찰해 보시면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의 끝이 위로 올라갔더라, 내려갔더라, 기억이 다 올라갔더라 하면 그 특징만 모바일에 쓰면 그 특징만 잡아주면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다 내려갔더라. 구글이 내려갔더라. 이런도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특징이 이렇게 특징을 잡아나가시면요. 지금 이거는 글자가 약간 좀 정자에 가까운 책인데요. 이게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게 한글 표현되고 영어 대문자 성자 표현되고 이거 대문자 두잖아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런 대문자가 쓰일 일이 있는 게임이라서. 그리고 큰 숫자 작은 숫자가 있고요. 그냥 문장 기호 다 들어가고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한술 기호, 화폐 기호, 방향 표시기호, 이중 방향 표시기호, 그 외의 기호 이런 부분은 이건 이제 헬로넷이라는 회사일 때 이걸 초안을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제 그 회사 로고라는 이런 거 특별한 문자 이런 걸 하나 남겨두고 이거를 이제 쓰는 방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요. 딴 글자도 일단 느낌이 나는 글자 이런 것들 이제 이거는 글자 쓰기 귀찮으시면요 텍스트를 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가 이거밖에 없어서 대충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좀 되죠. 약간 저 뭐지? 이거는 표의체 틱하죠. 약간 그 다음에 서원체 이게 이제 다시 비교해보죠. 끄고 지워야 돼요. 녹음. 이게 이제 좀 딱딱한 느낌이 좀 들죠?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배는 이게 두 배의 글자 좀 더 갈고 닦을 수는 있는데 저 DB 파일처럼 그냥 쓰시면 되는데요. 폰트 툴도 제가 아까 웹처럼 똑같은 문제예요. 제 나름대로 이상한 좀 방향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구형도 있고 SK형도 있는데 표준화는 좀 안 돼요. 이걸 위해서는 저걸 정부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내용을 작성해요. 빌드는 좀 더 쉽고 좀 더 간단하고 NVM과 또 호환이 되게 새로운 이제 내용을 제가 생각인데요. 알파 폰트랑 비트맵 폰트, 알파 폰트 두 개가 나와요. 비트맵 폰트는 웹 자체로 해서 구성돼가지고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인덱스 느낌이 있거든요. 인덱스 느낌은 0, 1, 2, 0,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외곽처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있는 거는 그냥 한글 폰트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웹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거는 알파 폰트 이게 재밌는데 이거는 자기가 골라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여러 가지 합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고 빌드 명세도 나오죠. 빌드 명세도 이거는 완전 그림으로 제가 이제 가장 나중에 만든 빌드 명세서부터 빌드 명세사가 좀 힘들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많이 썼어요. 한 10회가 정도 됐거든요. 29회가 10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야지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실제 파일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거 뭡니까? 2바이트 쉬고 10바이트 그래라. 2바이트 쉬고 없다. 다음 줄 넘어가는 거죠. 10바이트 쉬고 11바이트 그래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보시면 글자에다가 막 외곽선 있죠. 외곽선 따로, 외곽선 따로, 외곽의 외곽 따로, 외곽 밑에 버튼 따로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걸 만들 때 응용해서 이제 쓰는 건데요. 자, 필요한 것들만 파일로 이렇게 넣어와가지고 서로 조합하는 로직이 있어요.
로직 쓰고 이제 저 이거를 시간이 생각보다 사실 많아졌네. 이거는 이 제가 노트북이 와이드거든요. 아래쪽이 안 보여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걸 사용되는 걸 보시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제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데 조회수 올리는 게 아니고 주소가 사이트 어디 보면 알면서 있죠. 이게 이런 거 조합 폰트를 했는데 밑에 버튼 있고 위아래 색깔 다르죠. 위아래 색깔 좀 밝죠. 이게 일본 게임에서 많이 쓰는데 그다음에 외곽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썼어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데 이것도 조합 폰트. 그러니까 위가 2개 올라왔죠. 버튼이 좀 더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조합 폰트. 아까 이게 이제 색면 칠하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색면 칠하게 하면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이거 지금 막 단위 동작이거든요. 아까 저 이미지 툴에서 단위 동작 그 기록한 걸 갖다가 그 빈도수에 따라서 자기가 구사하는 겁니다. 이거 조합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조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NBA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전 거에 NBA 뭐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알파시로 이거 제가 한번 약간의 좌절을 좀 해놓은 건데 이게 아무래도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SKVM에서. 그 SKVM에서는 자바 계열에서는 너무 기교 안 부리기로 했어요. 기교를 부리고 뭐 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전은 없는데 이 앞 버전은 사실 반투명도 했었어요. 배경과의 반투명. 그런 것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게임폰 정도 되면요. 다 돼요. 다 되는데 그것만 상대하려고 하는 회사가 없어서 이거는 좀 가다 보면 좀 뭐가 있냐면 두 배로 한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좀 큰 거 배치 다른 거고 가다 보면 두 배죠. 모든 걸 다 두 배는 거예요. 240, 320이죠? 내구적으로 120에 16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두 배가 두 배. 그렇게 좀 심하게 깨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손도 안 댔어요. 이미지 손 안 대고 그냥 두 배로 렌더링해서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골자 빨간 나자 그리고 예, 저거는 내부적으로 이건 로직상인데 로직상 그러니까 툴하고 관계없이 로직상인데 로직상으로 내부적으로 몇 단계로 그러니까 저장해놓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두 배죠? 다 두 배로. 근데 약간 좀 각지고 좀 깨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폰트를 제가 그 폰트 이제 로직을 잘 아시는데 아직 그 빌드 자료 중에 좀 쓸만한 거 없지만
뭐지? 모바일 폰트 책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저 암호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질문하고 이런 거 제가 마련을 안 했거든요. 질문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저 폰트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요. 9바이 11이거든요. 9바이 1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글이 받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받침을 빼버리면 의,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한글. 그래서 의, 유형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쓸 수 있고 이 공간 내에서는 위로 의해도 되고 위로 의해도 되고 아래로 의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좀 이제 폰트 이것저것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얼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줄인데 리얼 서버에 미연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한 줄이 없잖아요. 5줄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3줄이면 표현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에서도 또 폰트를 줄이시면 알겠지만 네 글자의 표현을 네 칸의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그럼 이렇게 했냐면 5칸 쓰면 되잖아요. 5칸 쓰면요 여기 한 칸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9바이 11이 표준이고 9바이 11에서 11바이 11 9바이 11에서 9바이 13 가방 이렇게 하면 폰트가 너무 커져버려요. 삐뚤하게 커져버려가지고 리얼 때문에 모든 걸 다 조질 수는 없기 때문에 리얼이 좀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맞춰 나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맞춰 나가서 초안 하나 만들고 이 초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구도로 들어가는 거죠. 필요한 기호들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폰트들을 보면 이제 표현이 이 미음이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기억 이걸 분석하면 고 같은 경우는 무에 해당하잖아요. 아까 무, 미, 무이, 무이에 들어가는 미음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되죠. 아래 받침 다르고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거는 이거는 아래쪽, 이쪽. 그러니까 받침이 들어갔을 때도 목이 다르고 영어나 이런 것들 그냥 추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하고 1, 2, 3, 4, 5, 6이죠? 그래서 2번하고 이거하고 매칭 3번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매칭 그래서 같은 크기의 사이즈는 매칭이 아래 받침하고 똑같거든요. 이 큰 거 아래 받침 있을 때 위아래가 똑같거든요. 위아래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이미지 아낀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과진 그런 폰트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제가 몇 년 전에 조합문제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세물체를 했거든요. 세물체가 뭐냐면 받침이 있는 거는 튀어나오고 없는 거는 그냥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너무 귀여운 게임하고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정형화된 틀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 그래서 영역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글자처럼 이렇게 영역 잡으면 무시해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그렇지. 그래서 15분 남았는데 불 저기 이렇게. 이걸로 제가 준비했던 툴 세미나는 각